2019년 11월 액세스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이에 앞서서 KPC 자격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같이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license.kpc.or.kr을 들어가면 되고요. 앞에 보이는 화면이 KPC 자격 홈페이지인데요. 자료실을 클릭해서 아래쪽에 가면은 시험 정보에 기출 샘플 문제가 있죠. 여기를 클릭하면 제목에 액세스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최근 6개월치의 문제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 111회차 액세스 문제 및 답안을 다운받아서 기출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을 받으면 그 안에 엑셀 파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요. 1번 문제에서는 엑셀 파일을 외부 데이터에서 불러와가지고 입력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엑셀 파일은 불러오기 쉬운 그런 위치에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1번 엑셀 데이터, 외부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렇게 만드세요. 메뉴에 외부 데이터를 클릭하면 엑셀이라고 있죠. 엑셀을 클릭해서 찾아보기를 눌러서 여러분이 저장한 위치에 있는 엑셀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엑셀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고 나서 확인, 여기는 바꾸지 말고 현재 요거 그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고 첫 번째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을 누르고 다시 다음을 눌러볼까요? 자, 기본키 선택란이 있는데요. 이 기본키는 대출 번호를 기본키 설정으로 하라 그랬죠. 대출 번호를 기본키 선택. 다음을 눌러서 테이블 가져오기에 이 테이블 이름은 대출 관리로 하겠습니다. 대출 관리라고 입력을 하고요. 마침 누르겠습니다. 닫기 이렇게 누르고요. 예, 여기까지 됐으면은 왼쪽에 대출 관리 테이블이 있는데요. 더블 클릭 눌러서 이게 나오게 하고 오른쪽 밑에 디자인 보기를 클릭해서 이 내용을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번호는 텍스트에 O, 대출 일자, 날짜, 시간 등등 문제를 보면서 바꿔보겠습니다. 대출 번호는 5로 바꿔주고요. 날짜, 시간은 아래쪽에 보통 날짜로 가겠습니다. 이게 조금 커가지고 약간 좀 줄여볼까요? 요거를. 자, 두 번째는 보통 날짜로 하고, 세 번째, 대출금 천은 숫자의 실수가 아니라 정수의 롱이고, 형식은 통화 형식으로 하라 그랬네요. 그 다음에 기간 월은 숫자의 바이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 이율은 숫자의 실수 싱글.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백분율이 있죠. 형식의 백분율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까지 백분율까지 하고 신청 방식이 있죠. 콤보박스에 모바일 인터넷 영업점만 허용하는 거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넣어볼까요? 네, 요거를 넣어보면은 지금 신청 방식이죠. 신청 방식 입력하고 텍스트에 3번 3개인데 크기는 3인데 조회에 가서 텍스트가 아니라 콤보로 바꾸고 그 다음에 행 원본 유형은 감 목록으로 바꿀까요? 행 원본은 모바일 콤마 인터넷 콤마 영업점. 원래는 세미콜론을 눌러야 되지만 쉼표만 눌러도 엔터를 치면 쉼표가 세미콜론으로 바뀌죠. 세미콜론은 마침표와 쉼표가 섞여 있는 그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은 데이터 시트 보기를 가서 저장하기 예 누르고 손실되었습니다. 요거는 그냥 예 누르면 되겠고요. 대출일자 안 보이는 거는 약간 늘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문제와 똑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신청 방식에는 영업점, 영업점, 인터넷 영업점, 영업점, 인터넷 영업점, 영업점. 여섯 번째는 모바일, 인터넷 영업점, 모바일 인터넷. 예, 문제를 보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연이유를 보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와 있는데 문제는 첫째 자리까지니까 연이유를 디자인 보기로 가서 연이유를 일반에서 소수 자리수를 1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데이터 시트 보기를 가서 저장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문제하고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저장 한번 다시 한번 누르고 요거 닫고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를 직접 입력을 할 건데요. 먼저 필드 이름과 데이터 형식 크기를 지정한 다음에 얘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에 가면은 테이블 디자인이 있죠. 만들기에 테이블 디자인을 클릭해서 자,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그대로 이걸 입력해 볼까요? 첫 번째 대출 번호 일단 입력을 먼저 하겠습니다. 대출자, 연락처, 계좌번호, 신용등급 자 이렇게 나오고요. 대출 번호는 크기는 5라고 되어 있고요. 대출자는 10 자, 문제 보면서 하면 되죠. 연락처는 11이고요. 계좌번호는 7 신용등급은 바이트 숫자 필드 크기는 바이트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가 있는데 이 유효성 검사는 1에서 10 사이의 데이터만 입력받도록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시오. 이 1부터 10 사이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가서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까요? 자, 1부터 10 사이는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between 1 and 10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 규칙에 가서 between bet wen 1 to and 10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신용등급에는 1에서 10까지만 입력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를 가서 저장을 할 건데 저장 이름은 대출자 정보로 저장을 하고요. 기본키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선 기본키 저장하란 말 없죠. 아까 기본키가 있었는데 이번에 기본키 없으니까 아니요. 자, 여기부터 입력을 해볼까요? 276 문제를 보고 그대로 입력을 해볼까요? 조금 공간이 작으면 늘리겠습니다. 마우스로 좀 늘리고 6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 12를 한다. 안 되죠. 아까 1에서 10 사이니까 자, 세 번째 입력 중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입력입니다. 자, 일곱 번째 입력입니다. 자, 여덟 번째 입력입니다.
번째 입력입니다. 자, 마지막 입력입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이 됐죠. 자, 저장하고요. 여기까지 입력이 됐습니다. 자, 문제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이 입력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이 테이블을 갖고 뒤에서 쿼리와 폼,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이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이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까지 저장.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쿼리를 만들 건데요. 쿼리는 계산 쿼리와 조인 쿼리가 있습니다. 쿼리는 이런 모양을 일단 만들어야 되는데요. 대출 관리를 이용해서 이러한 조건에 맞는 쿼리를 완성하세요. 대출 관리를 이용해서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을 클릭해서 대출 관리만을 갖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출 관리 추가. 닫기 눌러주고 이렇게만 나오게 한 다음에 얘를 보면서 이제 해야겠죠. 대출 번호부터 방식까지, 신청 방식까지인데 없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직접 입력을 해서 구해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출 번호 클릭. 하나를 더 눌렀네요. 대출 번호, 그 다음 방식인데 방식은 대출 번호의 네 번째 글자가 C이면 신용대출, S이면 담보대출로 적용하세요. 스위치 함수는 비교적 좀 간단한 식인데요. 스위치 함수를 보면은 형식이 이렇습니다. 식 1을 식의 목록을 평가한 후 참이면은 각각의 값을 반환, 출력하게 합니다. 식 2가 만족하면 값 2, 식 3이 만족하면 값 3. 여기서는 스위치 함수와 미드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죠. 미드는 중간에 몇 번째 있는 그런 글자가 무엇이라면 어떤 거를 출력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이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대출 번호의 네 번째 글자가 C이면 미드 함수는 대출 번호라는 필드의 네 번째부터 한 글자, 그러니까 네 번째 있는 글자라는 얘기죠. 그게 C면은 신용대출, 그리고 대출 번호의 네 번째 있는 첫 번째 글자가 S이면 담보대출을 넣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방식에다가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입력을 하는 방법은 그냥 입력하면 협소하기 때문에 컨트롤 F2번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입력은 이 필드명의 방식이니까 방식 콜론. 자, 스위치 함수 입력하겠습니다. switch 그 다음에 스위치와 미드 함수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대출 번호의 네 번째 있는 글자를 갖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미드 함수 들어가고요. 미드에 어디냐면 대출 번호라는 필드. 원래는 양쪽으로 표시를 해야 되지만 이런 표시를 해야 되지만 필드는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 번호라는 필드에 네 번째에 있는 첫 번째 한 개의 글자가 이게 C라면 신용대출이고 뭐 따옴표나 쌍따옴표나 같은데 쌍따옴표로 해볼까요? 그러면 신용대출이고 요거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얘가 S이면 담보대출로 하세요. 가로를 열었으니까 가로를 닫아주고 스위치를 열었으니까 닫아줘야겠죠. 확인. 자, 요거 데이터 시트 보기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세 번째 대출 일자 대출 일자는 여기 있죠. 대출 일자 따당 눌러서 대출 일자 불러오고
그 다음에 기간월 있으니까 불러오고 만료일자가 없네요. 만료일자는 대출일자의 기간에 개월수를 더한 후 1일을 뺀 값으로 적용을 하라 그랬어요. 데이트 애드 함수를 사용하라 그랬는데요. 이 데이트 애드 함수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데이트 애드 함수는 형식의 간격, 감, 날짜인데요. 간격을 기준으로 날짜의 값을 더한 후 날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 애드에 요거는 간격이라고 그랬죠. 일을 나타내는 d나 월을 나타내는 월이나 m, 연도를 나타내는 y나 뭐 시간, 분, 초를 나타내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간격, 그 다음에 값,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일에 10일을 더한 날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대출 일자의 기간의 개월수를 더한 후 1일을 뺀 값으로 적용하라 그랬죠. 그럼 이 내용을 좀 보면은 대출 일자의 기간의 월의 개월수를 더한 후 개월이라는 것은 m이죠. month의 앞자를 써서 개월수, 간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더하는 그 값이 되겠습니다. 기간 월에 개월수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기간 월, 그리고 날짜, 대출 일자인데 대출 일자가 1일을 뺀 값을 적용하라 그랬으니까 대출 일자 빼기 1을 하면 되겠죠. 요거를 넣어볼까요? 만료 일자에 넣어볼까요? 자, 여기에 컨트롤 F2번 눌러서 만료 일자 콜론 데이트 애드. 자, 데이트 애드에 M 기간 월 대출 일자, 여기는 대출 일자를 이렇게 넣어줄까요? 대출 일자 빼기 1 가로 닫고. 자, 확인을 눌러볼까요? 조금 있다가 여기 들어갔는지 필드명의 앞뒤로 가로가 자동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다시 컨트롤 F2번 누르면 기간월에 이렇게 안 들어가면은 이게 뒤에 요거 때문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기간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기간월 형식이 이렇게 돼 있죠. 간격함 날짜여서 간격은 이제 월이 되겠고요. 기간월에 개월수를 더한 후에 그러니까 어디에 더하냐면 대출 일자에 더하는데 대출 일자를 더한 후에 1일을 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를 클릭하면은 현재 이렇게 나와 있죠. 정렬이 지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하고 똑같진 않지만 이 날짜를 보면은 3월 12일, 3월 14일, 1월 9일 같은 걸로 보이고요. 요 순서는 조금 있다가 대출 일자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 날짜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조금 있다가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로 다시 가서 만료 일자 다음에 뭐였죠? 대출금 1000이었죠. 대출금 1000 따당 누르고 그 다음에 연이율이네요. 연이율 그 다음에 상환액. 상환액은 2019 11월 9일과 대출일자의 개월수 차이를 월 대출액에 곱하여 계산. 단 월 대출액은 대출분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0,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을 기간으로 나눈 값으로 적용을 합니다. if, write, date, diff 함수를 사용하라 그랬는데요. 11월 문제가 다른 월에 비해서 지금 제가 동영상을 12월, 9월, 10월을 봤고요. 11월을 보고 있는데요. 약간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조금 한두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들이 몇 가지가 나온 걸로 보이고요. 자, 4번의 데이트 디프 함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데이트 디프 함수의 형식은 간격, 날짜 1, 날짜 2가 되어 있는데요. 간격을 기준으로 날짜 1과 날짜 2의 차이를 구합니다. 여기서는 2019년 11월 9일과 대출 일자 간의 개월세 차이를 나타내라고 했는데요. 대출 일자를 보면
대출 일자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한 19년 3월 전후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11월 9일이니까 간격 날짜 2에는 11월 9일인 날짜가 들어가야겠고요. 여기에는 대출 일자가 들어가야겠죠. 대출 일자라는 그런 필드명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간격은 월이죠. 기간 월로 나눈 값으로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월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적어주는데 요거를 적어주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대출번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0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금을 기간 월로 나눈 값으로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계산을 할 때 데이트 디프 함수에 대한 내용을 곱해야 되는데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이 월 대출액은 대출금 나누기 기간 월로 나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조건식이 나와 있는데 먼저 조건식을 먼저 넣겠습니다. 상환액, 필드명, 1000 콜론을 하고 나서 조건식이 있죠. 지금 if, write, date, diff 함수를 사용하라 그랬는데 처음에 조건은 대출 번호가 오른쪽에 마지막 글자가 1이면 0을 넣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if 함수 나와 있고요. write, 이 대출 번호라는 필드의 제 오른쪽에 첫 번째 숫자가 1이면 참이 되면 0이고 그렇지 않으면 얘를 알아야 됐죠. 그렇지 않으면 얘를 구해야 되는데 데이트 디프 함수에 월 대출 일자 있죠. 그 다음에 2019년 11월 19일을 11월 9일을 적어주는데 여기에 곱해야 돼요. 뭐를 곱하냐면 대출금 1000 나누기 기간 월로 나눈 값으로 하라 그랬죠. 기간 월로 나눈 값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약간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조건식을 만족하면 0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데이트 디프 함수, 그러니까 현재 11월 9일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 일자 간의 개월수 차이를 월 대출액으로 곱하는데 월 대출액은 대출금 나누기 기간으로 해서 그 값을 이 차액만큼 곱해서 나타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같이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컨트롤 F2번 눌러서 자, 여기에서 필드명은 상환액 1000이 되겠죠. 자, 여기에 상환액 가로 열고 1000 가로 닫고 콜론 if 함수 IIF 대출번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0이니까 RIGHT write 함수 가로 열고 대출번호 필드에 제일 끝에 하나가 얘가 1이면 그건 0으로 해라. 그렇지 않을 때는 대출금 1000 나누기 기간 월 하라 그랬죠. 원래 필드명 앞에 이 가로를 적어줘야 되는데 뒤에 자동으로 붙을 거니까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데이트 디프 함수를 사용하는데 간격은 월로 할 거고요. 인터벌 그 다음에 대출 일자, 그러니까 아까 11월 9일에서 대출 일자 간의 개월수의 차이니까 대출 일자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날짜를 적어줄 거예요. 2019-11-09를 적어줄 거예요. 그리고 가로 닫고 가로를 if를 아까 열었으니까 가로를 한 번 더 닫아줄까요? 확인. 다시 한번 컨트롤 F2 누르겠습니다. 아까 대출번호 여기 앞에 안 했었는데 대출번호 들어갔고 여기가 잘못 들어갔네요. 대출번호 1000은 그대로인데 요럴 때는 대출금의 여기 앞뒤로 요걸 해줘야 되겠고요. 기간 월도 지금 보니까 월에 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들어가는 게 잘못 들어갔는데요. 앞에 기간, 월, 마지막 해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필드명이고 뒤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확인 누르고 데이터 시트 보기 들어갈까요? 상환액 1000. 일단 소수점이 나오는 거는 조금 이따가 조절을 한번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상환액까지 갖고 신청 방식이 있네요. 신청 방식은 요거 따닥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요거를 보고 만료 일자는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하세요. 만료 일자를 클릭하고 오른쪽에 형식이 있죠. 이 형식을 간단한 날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환액은 통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상환액 아까 전에 이거 어떻게 나왔나요? 이거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걸 통화 형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상환액을 형식을 통화로 바꾸고 다시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출 일자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하세요. 대출 일자의 내림차순. 그러니까 큰 숫자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니까 최근 날짜부터 나오라고 하는 거죠. 대출 일자는 여기에 보면 정렬을 따닥 오름차순 따닥 누르면 내림차순 나오죠. 여기까지 되면은 다 되었고요. 확인을 해볼까요? 이 문제와 똑같은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4534C29 제일 밑에는 137S인데 요거 맞는지 다 맞는지 확인을 하는데 기간 만료 일자 맞고요. 대출금도 5천, 8천, 5만 제일 끝에 10만원 소수점 첫째 자리 맞고요. 요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맞죠. 다 맞습니다. 다소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저장하겠습니다. 이 저장은 대출관리 현황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대출관리 현황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요거 닫고 두 번째는 조금 간단한 내용인데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조인 쿼리인데요. 테이블 두 개를 갖고 조인을 하는 겁니다. 대출자, 대출일자. 일단 조인을 한번 해볼까요?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을 클릭하고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닫기. 자,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조인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대출번호, 대출자 순서대로 좀 불러올까요? 대출번호 따닥. 그 다음에 대출자 불러오고요. 대출일자 불러오고요. 대출금 1000 불러오고요. 신용등급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왔으면은 대출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관계 설정. 이거는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출번호. 이걸 보면 얘를 따닥 누르면 대출번호 되어 있죠. 요거는 안 봐도 되고 신청 방식이 영업점이 아니고 신용등급이 5 이상인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러니까 신청 방식이 영업점이 아니라는 얘기는 신청 방식은 여기에 지금 없죠. 없지만 표시는 안 되지만 조건에 들어가야 돼요. 신청 방식 얘를 따닥 눌러서 하나를 더 눌렀네요. 표시를 하지 않고 조건에 뭐라 그랬죠? 영업점이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는 것은 작다 크다 요 표시입니다. 작다 크다 영업점이 아니라 그랬죠. 작다 크다 영업점이고 신용등급이 5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5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출금을 기준으로 정렬하는데 대출금은 숫자가 큰 게 위니까 내림차순입니다. 대출금은 여기를 내림차순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됐네요. 자,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김광수, 박진아, 김주영 766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는 대출관리 현황 한 칸 띄고 분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장. 대출관리 현황 한 칸 띄고 분석.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거 닫아주고요. 4번은 지금 폼을 만드는 건데 이 폼 만드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6번을 먼저 할까요? 레이블을 만들고 보고서를 만들고 나서 폼을 만들겠습니다. 자, 레이블. 레이블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요. 일단 만들기에서 여기 레이블이 있죠. 레이블 클릭. 레이블을 클릭해서 이거 맞죠? 3464 다음 넘어가고 굴림의 10포인트 중간 검정 이렇게 돼 있죠. 굴림의 중간 10포인트 검정.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걸 보면서 해줘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NO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까지 해주겠습니다. 한 칸 콜론 여기까지 일단 적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대출 번호가 들어가네요. 여기 대출 번호와 대출자가 들어가죠. 대출 번호 따닥. 그 다음에 이름이 들어가긴 하는데 앞 뒤로 요 가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 잠깐 취소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를 빼먹었는데 대출자 정보를 이용하라고 그랬죠. 대출자 정보를 선택한 다음에 얘를 선택한 다음에 얘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출자 정보에 대한 내용이 표기가 되기 때문에 대출자 정보 테이블을 선택한 다음에 레이블 클릭 이거 아까 전에 했으니까 맞고 굴림 중간 맞고 여기부터 다시 해보면 넘버 NO 여기서 뭐 들어간다 그랬죠? 대출 번호가 들어간다 그랬죠? 대출 번호 그 다음에 대출자가 들어가겠죠? 대출자가 들어가는데 대출자는 요 가로가 들어가고 대출자 다시 닫고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계좌 번호를 입력합니다. 계좌 번호를 입력하고 콜론 요거 내용 그대로 그 다음에 계좌번호를 적어줘야겠죠. 자, 계좌번호를 따닥 엔터. 그 다음에 신용 등급을 적습니다.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신용 등급 여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 신용 등급이니까 여기까지 됐으면 다음. 지금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대출 번호에 대해 오름차순이니까 대출 번호 이렇게 하고 다음 수정을 하는데 이 이름은 대출자 정보 레이블로 하라 그랬네요. 대출자 정보 한 칸 띄고 레이블 마침. 자, 일단 이렇게 나왔고 요거를 인쇄 미리 보기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는 좀 굵게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첫 번째는 일단 굵게 할까요? 형식에서 굵게. 그리고 세 번째 인쇄 미리 보기 다시 가서 세 번째도 뒤에 등급이 들어가네요. 뒤에 등급이 들어가니까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등급을 표시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디자인 보기 다시 가서 얘는 신용 등급인데 뒤에 AND 등급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쌍따옴표 닫고 이렇게 해주고 나서 다시 인쇄 미리 보기 보면 자, 등급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또 중요하고 어려울 수 있는 게 계좌번호입니다. 보통 여기 6번 문제는 또 쉽게 나오는 편이긴 한데 11월 문제가 다소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포맷 레프트 함수의 연산자를 사용하라 그랬는데요. 연산자는 이 뒤에 별표 2개를 표시를 하고 있고요. 레프트의 5글자를 이용하는데 포맷과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서 이걸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게 관건이죠. 요거는 형식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형식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형식을 보면 계좌번호의 앞 5글자를 이용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하는데 포맷과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포맷 레프트 함수의 계좌번호인데 왼쪽에서부터 5개를 갖고 옵니다. 5개의 숫자를 갖고 오는데 5개의 숫자의 위치는 이 표시 있죠? 골뱅이 표시. 골뱅이 표시에만 숫자를 넣을 거고 그 사이에 다시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계좌번호를 들어가서 계좌번호 여기에서 적어줘야 되는데 포맷과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죠. 포맷 FRMAT 포맷 함수 레프트 함수인데요. 이 계좌번호 필드의 왼쪽에 5개를 사용할 건데 5개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골뱅이 앞에 3개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골뱅이 다시 골뱅이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 end를 넣어 볼까요? end를 넣고 쌍따옴표 별표 2개 이렇게 표시해라. 그리고 가로 닫고 가로 시작했으니까 자 요거 인쇄 미리 보기 다시 들어가 보면 다시 데이터 시트를 보기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여기를 end를 빼겠습니다. end를 빼고 그대로 붙여볼까요? 그대로 붙이고 다시 인쇄 미리 보기. 예, 이제는 이렇게 들어가네요. 별 표시가. end는 이 밑에 등급 표시할 때 end 쌍따옴표 등급을 표시를 할 거고 여기서는 포맷과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는데 레프트 함수에는 총 5개의 숫자만 사용을 할 거고 숫자는 골뱅이 표시된 데만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6번 문제 여기까지 해서 완성이 됐고요. 저장하고요. 자, 다음은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쿼리 대출 관리 현황을 이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방식이 S의 담보대출, C의 신용대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요. 보고서도 다른 회차에 비해서 약간 좀 복잡합니다. 11월 유형이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있는 걸로 보이고요. 쿼리 대출 관리 현황을 이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쿼리 대출 관리 현황을 선택한 다음에 만들기에 보고서 마법사 클릭. 여기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방식부터 신청 방식까지 선택하겠습니다. 방식, 대출번호, 만료일자, 대출금 1000, 연이율, 신청 방식 여기까지 선택하고 다음 누르고요. 이거를 어떻게 정렬하냐면 대출번호의 4번째 글자와 방식으로 그룹화하고 일단 방식으로 그룹화를 해야겠죠. 대출번호의 4번째에 S도 있고 C도 있는데 4번째 글자와 방식으로 그룹화하고 대출번호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세요. 방식을 갖고 오고요. 다음 여기에서는 대출 번호에 대해서 내림차순하라고 그랬죠. 대출 번호 내림차순. 그리고 요약 및 옵션에서는 지금 여기서 구해야 될 게 합계를 구하는데 대출금 1000의 합계입니다. 대출금 1000의 합계인데 합계와 총계를 같이 구해야 되니까 여기 선택 확인 누릅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다음을 누르고요. 다시 다음을 누르고 보고서 디자인 수정을 누른 다음에 여기 이름은 대출관리 현황 보고서라고 하겠습니다. 한 칸 띄고 보고서 마침 누르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 불필요한 거는 지우겠습니다. 얘 지우고 얘 페이지 지우고 합계가 나와야 되는데 표준 지우고 얘 지우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내린 다음에 이 나우를 일로 위로 올리고요. 얘를 가운데로 이렇게 하고 약간 좀 드래그. 전체적으로 글자가 좀 흐리니까 눈금선에서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형태에서 글자 검정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궁서 24 굵게 밑줄 가운데 맞춤. 자 여기는 궁서 24 굵게 밑줄 가운데 맞춤을 하고요. 3번 데이터 시리얼 함수를 2019년 11월 9일로 나타내라고 그랬죠. now를 지우고
date SERIAL 2019,11,9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요 테두리 배경을 흰색을 지워야 되는데요. 요거는 오른쪽 배경에 가면 배경 스타일을 투명으로 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를 가면 이렇게 나오죠. 약간 좀 오른쪽으로 좀 더 가야겠네요. 얘를 오른쪽 정렬로 하겠습니다. 오른쪽 정렬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테두리 배경이 흰색으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 그리고 테두리 요거 다 없애겠습니다. 먼저 방식 머리글에 다른 배경색을 색 없음, 본문에 다른 배경색 색 없음, 방식 바닥글에 다른 배경색의 색 없음, 총 바닥글 여기도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인쇄 미리 보기 보면은 배경색 없어졌고요. 신청 방식과 합계가 지금 테두리가 돼 있죠. 테두리 없애겠습니다. 신청 방식 얘하고 얘는 지금 오른쪽 눌러서 텍스트로 바꿔야겠죠. 텍스트로 바꿔주고 얘하고 얘 테두리 없애야겠죠. 테두리 스타일을 투명으로 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가면은 없어졌죠. 약간씩 정렬을 하면은 지금 얘를 올려주고 약간 올려주고 현재 페이지 바닥글은 없어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적당히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방식은 요 정도 적당히 이렇게 조절하고 방식 다음에 대출 번호 이렇게 해주고요. 어느 정도 맞춰주면 되겠죠. 만료 일자 만료 일자 날짜가 조금 길기 때문에 약간 좀 늘려줄까요? 예, 이렇게 늘려주고 그다음에 대출금 1000 신청 방식을 조금 줄여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연이율 대출금을 약간 늘릴까요? 자, 그리고 여기는 가운데 맞춤, 형식의 가운데 맞춤을 하고 얘도 가운데 맞춤. 그리고 여기서는 대출번호, 만료 일자 일단은 다 가운데 맞춤을 한 다음에 대출금을 오른쪽 정렬로 하겠습니다. 대출금 오른쪽 정렬. 문제를 보고 지금 하고 있는데 대출금 오른쪽 정렬로 하겠습니다. 연이율도 오른쪽 정렬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춰주고요. 자,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다시 가서 지금 담보대출, 신용대출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S의 담보대출, C의 신용대출을 하라 그랬죠. 문제를 보면은 S의 담보대출, C의 신용대출 하라 그랬죠. 대출번호의 네 번째 글자와 방식으로 그룹화하고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를 다시 한번 조금 수정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 얘를 선택을 하면은 위쪽에 그 속성에 보면 방식이 있고 방식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름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이름을 뭐 지금 대출번호 네 번째 글자와 방식으로 그룹을 하라 그랬는데 임의로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방식 2라고 적어볼까요? 방식 2 엔터. 자, 방식 2라고 했더니 여기 방식 2가 들어가죠. 이름만 일단 중복이 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방식 2라고 적었는데 여기 밑에 방식 2를 빼고 엔터를 치면 엔터를 한번 쳐볼까요? 그리고 나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면 자 이번에 다시 나오죠. 지금 다시 정리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 방식이라는 필드가 좀 중복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출본의 네 번째 글자와 방식이라는 필드를 합치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로 에러가 떴는데 그럴 때는 이름은 임의의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이름을 바꿨더니 여기에 그 바꾼 이름이 들어가죠. 그 바뀐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내가 방식 2로 했는데 예를 들어 방식 2가 아니라 방식 5로 했어요. 그리고 엔터 치면 여기는 이번엔 안 들어가네요. 여기에 요 이름과 요 이름이 다르게 하면은 이렇게 표시가 돼요. 대출본의 네 번째 있는 그 문자와 뒤에 방식 요거를 넣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조금 어렵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고 테두리를 넣어 볼 건데요. 선 있죠? 선을 여기서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선의 높이는 0이고 두께는 2로 할까요? 이거를 약간 올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다 놓고 컨트롤 C 컨트롤 V 뭐야 컨트롤 C 컨트롤 C 컨트롤 V 얘를 여기 밑에다가 넣고 자 이렇게 넣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번에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연 이율이 7% 이상인 경우에만 빨강 굵게 기울임꼴을 하겠습니다. 연 이율을 선택하고 형식에서 조건부 서식 7% 이상이니까 세규칙에 크거나 같다. 여기는 0.07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랬죠? 빨강 굵게 기울임 빨강 굵게 확인 인쇄 미리 보기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됐죠. 지금 방식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면 있었는데요. 이게 조금 쉽게 풀리진 않았습니다. 대출번호의 네 번째 있는 그걸 구하기 위해서 미드 함수 문제에 미드 함수를 사용하라는 말은 없었지만 미드 함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떴습니다. 그거를 이름을 방식이라는 이름을 좀 변형을 해서 다른 이름 바꿨더니 그래도 에러가 떠서 여기에는 그대로 방식이 들어가고요. 이 이름만 변경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됐고요. 저장 누르고 폼 넘어가겠습니다. 폼은 전체 큰 폼을 만들고 부분 폼을 하위 폼을 만든 다음에 메시지를 하나 만들어서 어떤 데를 클릭하면 수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뜰 거고요. 이거는 대출 관리 현황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출 관리 현황 쿼리 선택한 다음에 만들기에서 폼 마법사 클릭. 전체 큰 폼을 만들 건데 대출 번호 있죠? 대출 번호 하나만 불러오겠습니다. 얘만 불러오고 요거 다음 수정에 대출 관리 현황 한 칸 띄고 폼이라고 돼 있죠? 한 칸 띄고 폼 마침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요거를 15까지 늘리고 요거를 조금 내릴까요? 그리고 본문을 조금 내리고 얘를 위로 올리고 조금 더 내려도 되겠죠. 얘를 이렇게 하고 글자가 좀 너무 흐리기 때문에 눈금선 이렇게 전체 선택한 다음에 형식의 검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굴림의 22 가운데 특수효과 블록 첫 번째 얘를 굴림에 22 가운데 맞춤 블록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특수효과에 여기가 얘가 블록인데요. 블록을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됐으면 이번에는 여기 ABC 주식회사를 갖고 올 거예요. 이 주식회사는 디자인의 이미지 삽입에 찾아보기 누르면 되겠죠.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런 그림을 불러오고요. 이 그림의 크기는 가로 2, 세로 1로 하겠습니다. 너비를 2로 하고, 너비를 2로 하고, 높이를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 조절은 전체 확대 축소로 하면 이렇게 딱 되고요. 일단 전체 폼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하이폼을 만들 건데요. 방식부터 상한 방식까지 넣어 보겠습니다. 대출 관리 현황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대출 관리 현황 선택하고 만들기에서 폼 마법사. 자, 하나씩 선택해 볼까요? 처음에 방식. 대출 일자. 대출금 1000. 신청 방식. 기간 월. 만료 일자. 연이율. 상한 방식. 상한 방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한액으로 하고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누르고 수정에 얘를 뭐로 저장하라 그랬냐면 대출 관리 폼을 하이폼으로 추가하시오. 대출 관리라고 저장을 하고요. 마침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죠. 위아래 머리글과 바닥글 필요 없기 때문에 오른쪽 눌러서 여기 해제 폼 머리글 바닥글 클릭해서 삭제 예하고요. 얘를 15까지 아까처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전체 드래그해서 이게 너무 흐리기 때문에 검정으로 바꿀 거고요. 디자인 정렬에 가서 얘를 누적으로 하면 이 크기를 변형할 수가 있는데요. 크기를 15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좀 줄여야겠죠. 한 7.5를 넘어서는 안 되겠죠. 15니까 7.5를 넘으면 안 되니까 한 요 정도 하면 되겠고, 이 신청 방식은 콤보가 아니라 텍스트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정렬을 보면 여기는 지금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네요. 얘를 형식의 오른쪽 정렬, 그리고 얘는 일단 오른쪽 정렬이 많으니까 일단 오른쪽 정렬로 먼저 하고 왼쪽 정렬만 바꾸면 되겠죠. 방식, 신청 방식, 상한 방식. 방식, 신청 방식, 상한 방식. 아래쪽에 이제 바꿀 건데 요게 왼쪽 정렬이 있고요. 제일 밑에는 상한 방식. 여기도 일단 상한 방식이라고 적어 볼까요? 자, 다 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얘를 정렬해서 레이아웃 제거를 눌러주고 이 밑에 4개를 이 드래그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조금 줄여볼까요? 그리고 나서 얘를 폼 보기를 하면 여기 레코드 보기와 탐색 보기가 있는데 얘를 지워줄 거예요.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에 보면 레코드 선택기에 아니오, 탐색 단추 아니오를 누르면 다시 폼 보기를 누르면 얘가 안 보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고요. 저장. 그리고 얘를 합칠 건데 합치려면 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닫고 얘를 넣어 보겠습니다. 얘를 넣기 위해서는 디자인에 얘가 보면 하이폼 하이 보고서 있죠. 여기 얘를 누른 다음에 얘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뜨죠. 기존 폼의 대출 관리 다음 직접 지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대출 번호 기준을 필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대출 번호, 여기 대출 번호 서로 맞아야지 연결이 되겠죠. 다음 대출 관리 마침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얘를 약간 대출 관리는 약간 위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일단 폼 보기를 누르면 여기 레코드 관리 전체 폼에서 아까 하이 폼은 지웠는데 얘를 지워야겠죠. 좀 이따 지울 거고 탐색 단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요거 좀 이따 바꿔줄 겁니다. 요거 지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을 가서 레코드 선택기를 지워주면 돼요. 탐색 단추는 놔두고 폼 보기 다시 들어가면 탐색 단추는 아래쪽인데
레코드 선택기 여기는 지워졌죠. 자, 그럼 몇 가지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1번, 2번 했고 3번은 상한 방식 여기인데 대출 1번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거치식, 그렇지 않으면 분할로 적용하라 그랬죠. 이거는 뭐 간단하네요. if 함수가 있고 write의 대출 1번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거치식이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표시하면 되죠? 비교적 간단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대출번의 마지막 글자, 라이트에 대출번호 필드가 있고 오른쪽에 하나가, 얘가 만약에 1이면 거치식이다, 그렇지 않으면 분할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적어볼까요? 어디다 적냐면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는 if 가로 열고 라이트 GHT 가로 열고 대출 번호 필드의 오른쪽 한 개가 얘가 1이면, 여기까지 조건식이에요. 그럼 거치식이다. 그렇지 않으면 분할이다. 가로 닫고. 자, 요게 끝이죠. 다시 들어가면 분할돼 있고 거치식, 뭐 분할, 거치식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됐고요. 대출금 천을 누르면 수정할 수 없게 작성하고 클릭할 경우 메시지 폼을 출력하시오. 수정할 수 없습니다. 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기에 새 폼을 클릭하고 새 폼에서 이 디자인 보기에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어볼까요? 위에 레이블을 클릭하고 눌러서 수정, 뭐 글자 크기를 몇으로 하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조금 작으니까, 글자 크기가 조금 작으니까 얘를 형식에서 한 16 정도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글자 크기 검정으로 하고, 이 폼이 현재 이 정도 되니까 얘를 이렇게 줄여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얘의 이름을 정할 건데 저장에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메시지라는 폼을 하나 만들었고요. 뭐를 누르면, 대출금 얘를 누르면 얘가 뜨라 그랬죠. 그러면 얘 클릭해서 얘를 클릭해서, 자, 얘를 클릭해서 이벤트의 오른쪽에 점 3개 있죠. 얘를 클릭한 다음에 코드 작성기에 확인, 여기에 한 줄을 적어줘야 되는데요. 한 줄은 docmd 점 오픈 폼 한 칸 띄고 쌍따옴표 메시지 쌍따옴표 닫고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럼 요거 닫아주고 저장되는지 다시 한번 클릭해보면 들어가 있죠. 다시 닫고. 그러면 폼을 눌러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뜨죠. 근데 요거는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는 필요 없으니까 요거 지울까요? 얘를 가서 여기에서 모두에 가서 탐색 단추 레코드 선택기 아니요, 탐색 단추 아니요, 요거 닫으면 저장하라 그랬죠. 저장하겠습니다. 다시 누르면 저거 안 뜨죠. 레코드 선택기 탐색 단추 안 뜨죠. 자, 여기까지 다 됐는데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뭐가 남았을까요? 다 됐는데 얘가 콤보 박스로 돼 있죠. 그래서 콤보 박스로 바꾸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변경에 콤보 박스로 하는데, 콤보 박스로 하고 나서 폼 보기를 누르면 얘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얘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 데이터를 가면 얘가 지금 대출 관리 현황이라고 연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대출 번호 데이터의 두 번째 얘는, 세 번째 얘는 대출 관리 현황을 눌러줘야 돼요. 얘를 눌러주고 이렇게 해주면 폼 보기를 클릭했을 때 이거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 되면은 완성이 된 거고요. 저장 다시 한번 눌러주고, 저장을 다시 한번 눌러주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완성이 됐죠. 네, 여기까지 지금 4번, 1번, 2번, 3번 했고요. 4번, 5번 됐고요.
6번, 7번 다 완성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019년 11월 XS 기출 문제를 풀이해 보았습니다.